백화점 직원 휴게실, 오후 6시. 청소팀 직원들이 모여 앉아 업무 브리핑을 받고 있다. 팀장 김 과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층 로비 중앙에 있는 피아노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신입 직원이 손을 든다. 과장님, 그 피아노가 뭐가 특별한 건가요?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에요. 청소할 때도 주변만 닦고 피아노 본체는 전문 업체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왜요? 김 과장이 목소리를 낮춘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회장님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베테랑 청소원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예전에 한 직원이 피아노 건반을 실수로 건드렸다가 바로 해고됐어. 신입들이 놀란다. 정말요? 그럼.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 특히 야간 근무자들은 더 주의하고. 이미숙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든다. 과장님,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주변 바닥만 닦으면 돼. 피아노 쪽으로는 아예 가지 마.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브리핑을 마무리한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특히 야간팀은 조심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미숙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다. 순자가 미숙에게 다가온다. 미숙아, 너 오늘 야간이지? 네, 언니. 그 피아노 조심해. 정말로. 왜요? 그냥 피아노인데. 순자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춘다. 내가 들은 얘긴데 회장님 딸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 딸이요? 응. 옛날에 잃어버린 딸 말이야. 여기 백화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실종됐대. 그래서 회장님이 그 피아노를 여기다 두신 거래. 미숙이 숙연해진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회장님에게는 딸의 유일한 흔적인 셈이니까. 알겠어요. 밤 11시 백화점 1층 로비. 미숙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다. 평소에는 팀으로 일하지만 오늘은 다른 직원이 아파서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로비 중앙의 검은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다. 미숙이 피아노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주변 바닥만 닦는다. 정말 예쁘긴 하네. 그녀가 피아노를 바라본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회장님 딸, 어떤 아이였을까? 미숙이 걸레를 빨면서 생각에 잠긴다. 자신도 6살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을 잃는다는 게 정말 힘들지. 1시간 후 미숙이 청소를 거의 마친다. 로비는 조용하고 아무도 없다. 야간 경비원도 다른 층을 순찰 중이다. 미숙이 피아노 앞에 서서 바라본다. 한 번쯤은 쳐보고 싶었는데 그녀가 주변을 둘러본다. 정말 아무도 없다. 보육원에서 배운 피아노. 여기서도 칠 수 있을까? 미숙은 보육원 시절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배웠다.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칭찬하곤 했다. 그때 많이 쳤는데 그녀가 망설인다. 하지만 이런 고급 피아노를 쳐볼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다. 정말 조심히, 아주 작은 소리로만. 미숙이 조심스럽게 피아노 벤치에 앉는다. 건반 뚜껑을 살짝 연다. 와, 진짜 비싸 보인다. 그녀가 건반에 손을 올린다. 보육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차원이
다른 터치감이다. 한 곡만, 정말 조용히 미숙이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보육원에서 가장 많이 쳤던 곡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평소와 조금 다른 리듬감으로 치고 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배운 듯한 더 부드럽고 따뜻한 터치로. 내가 왜 이렇게 치지? 미숙 자신도 놀란다. 분명 보육원에서는 이렇게 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리듬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인다. 같은 시간, 성민은 백화점 본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 50대 중반,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의 남자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진다. 누가 감히. 그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난다. 그 피아노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연주를 듣는 순간 성민의 발걸음이 멈춘다. 이 리듬은 작은 별 변주곡. 하지만 단순한 연주가 아니다. 그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 약간 느린 템포, 각 사이의 미묘한 간격. 혜진이가 은진이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내 조혜진이 딸 은진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리듬이다. 설마. 성민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하지만 화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이다. 1층 로비에서 미숙의 연주가 계속되고 있다. 점점 몰입하며 더욱 자연스럽게 연주한다. 이상해.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녀가 연주하면서 중얼거린다. 마치 어릴 때 누군가와 함께 쳤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서 성민이 내린다. 심장이 뛴다. 로비로 가까워질수록 그 독특한 리듬감이 더 선명해진다. 맞다. 이건 혜진이 스타일이야. 성민이 로비 입구에 조심스럽게 도착한다. 미숙의 뒷모습이 보인다. 성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연주하는 자세, 손목의 각도, 몸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닮았다. 미숙이 연주를 마친다. 마지막 음이 로비에 울려 퍼지고 사라진다. 후. 역시 좋은 피아노는 다르네. 그녀가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친다. 미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선다. 아, 회장님. 미숙이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다가온다. 이제 미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다. 순간 성민의 심장이 멈춘 것 같다. 그 눈매, 그 코의 모양, 심지어 당황할 때 하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은진을 닮았다. 괜찮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미숙이 놀란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너무 치고 싶어서. 평소에 피아노를 치세요? 네.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성민의 마음이 뛴다. 보육원에서요? 네. 어릴 때부터요. 몇 살부터 보육원에 있었나요? 미숙이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6살부터요. 근데 왜 갑자기? 6살. 성민이 미숙을 더 자세히 바라본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 은진에게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숙입니다.
원래부터 이미숙이었나요? 미숙이 고개를 갸웃한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육원 선생님들은 제가 왔을 때부터 이미숙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민이 숨을 크게 들이쉰다. 혹시 나이는? 30살이에요. 1994년생. 은진이와 같다. 성민이 피아노에 손을 짚고 버틴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다가온다. 성민이 그녀를 바라본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하다. 은진의 모습이 그대로 자란 것 같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6살 이전 기억은 거의. 혹시 피아노와 관련된 기억은? 미숙이 생각해 본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랑 같이 피아노 치는 꿈을 꿔요. 성민의 심장이 뛴다. 어떤 사람이랑요? 잘 안 보여요. 그냥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요. 아마 어머니 같은? 성민이 눈물을 참는다. 그분이 어떤 곡을 가르쳐 주시나요? 오늘 친 그 곡이요. 작은 별 변주곡. 성민이 주저앉을 뻔한다. 은진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성민이 미숙을 바라본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는데. 성민이 진정하려 노력한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이 피아노 소리를 들어서 감회가 새로워서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연주 정말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숙이 놀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손대지 않을게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성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한다. 그럼 저는 청소 마저 하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미숙이 안도하며 청소 도구를 챙긴다.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마저 한다. 성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확실히 하자.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성민이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미숙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간다. 성민은 혼자 피아노 앞에 남는다. 은진아, 정말 너라면. 성민이 피아노 건반을 만져본다. 방금 전 미숙이 쳤던 바로 그 건반들이다. 다음 날 오전 성민이 비서실에서 은밀한 지시를 내린다. 이미숙이라는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비서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가능한 모든 것을. 출생 기록부터 보육원 생활까지. 잃어버린 내 딸일 수도 있으니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성민의 사무실로 온다. 회장님, 이미숙 씨에 대한 자료 정리했습니다. 성민이 파일을 받아든다. 어떤가요?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 실장이 파일을 펼친다. 일단 이미숙 씨는 2000년 5월 우리 백화점 화재 사건 당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뛴다. 바로 그날, 네. 오후 3시경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한 여자가 이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 맡긴다고만 했다고 하네요. 성민이 파일을 뒤적인다. 다른 단서는 없나요? 보육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계속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며칠 후부터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네요. 성민이 고개를 든다. 기억을? 네.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성민이 파일을 더 자세히 본다. 이미숙의 보육원 시절 사진들이 있다. 7살 때 사진을 보는 순간 성민이 숨을 멈춘다. 은진의 모습과 똑같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2001년이니까 7살 때겠네요. 성민이 책상 서랍에서 은진의 사진을 꺼낸다.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본다. 거의 똑같다. 눈매, 코, 입술까지 모든 것이. 회장님 혹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더 알아봐 주세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 미숙을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든다. 로비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친다. 아, 미숙 씨. 회장님. 미숙이 인사를 한다. 그날 이후로 피아노는 안 치셨죠? 미숙이 웃는다. 네, 당연히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셨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오랜만에 좋은 연주를 들어서. 성민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회장님이랑 제가요? 네. 그날 일도 있고 피아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요. 미숙이 당황한다. 그런데 제가 감히 회장님과 커피를 마셔도 괜찮은 건지. 직원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할게요. 결국 둘은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는다.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세요? 성민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한다. 네. 보육원에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재능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죠. 성민이 마음이 아프다. 가족은 정말 아무도 없나요? 미숙이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네.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많이 외로웠겠군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았거든요. 성민의 가슴이 아프다. 기억나시나요? 부모님이? 아니요. 전혀요. 보육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가족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미숙이 생각해 본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이제 와서 찾아봤자 뭐 하겠어요. 왜요? 30살까지 찾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를 원하지 않으셨겠죠. 성민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찾고 있었을 수도 있고, 미숙이 쓴웃음을 짓는다. 그랬다면 벌써 찾았겠죠. 요즘 세상에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민이 할 말을 잃는다. 자신도 24년 동안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민이 미숙을 바라본다. 그 말 속에 담긴 상처와 체념이 느껴진다. 미숙 씨,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부모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이 잠시 생각한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원망? 네. 왜 이제서야 나타나냐고. 성민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다면? 어떤 사정이든 아이를 잃어버리고 20년 넘게 찾지 못한다는 건 성민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렵다. 아, 죄송해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성민이 잠시 멈춘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 죄송해요. 딸 아이는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미숙이 놀란다. 잃어버렸다고요? 네. 6살 때. 그럼 회장님도 저와 비슷한. 성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피아노가 그렇게 소중하신 거였구나. 네. 그 아이를 위해 만든 거였거든요. 미숙이 마음이 아프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매일이 힘들죠.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도 가끔 부모님을 찾고 싶거든요. 원망스럽긴 하지만 성민이 미숙의 손을 잠깐 잡는다. 미숙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DNA 검사요? 네. 혹시라도 미숙이 고개를 젓는다. 안 할래요. 왜요? 만약에 정말 제 부모님이 나타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민이 안타깝다. 그래도 회장님,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성민이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 며칠 후 성민이 혼자 고민한다. DNA 검사 없이는 확실히 할 수 없지만 미숙은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생긴다. 미숙이 업무 중 손을 다쳐서 의무실에 간 것이다. 성민이 그 소식을 듣고 의무실로 향한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 회장님, 그냥 유리에 살짝 베었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습니다. 간단히 소독만 하면 돼요. 의무실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준다. 그 과정에서 피 묻은 거즈가 나온다. 성민이 그 거즈를 보며 생각한다. 간호사님,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에요. 성민이 마음을 먹는다. 미숙이 나간 후 그는 간호사에게 말한다. 제가 그 폐기물 처리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안전상 문제로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없는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성민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은밀하게 그 거즈 일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날 밤 성민이 혼자 사무실에서 고민한다. 이게 맞나? 몰래 검사하는 게. 하지만 너무 궁금하다. 모든 증거가 미숙이 은지님을 가리키고 있다. 확실히 해야 해. 착각이면 안 되니까. 성민이 서랍에서 은진의 사진을 꺼낸다. 미숙의 얼굴과 비교해 본다. 정말 닮았어. 너무 닮았어.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의무실에서 거즈를 확보한다. 간호사 몰래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이제 확인해 보자. 성민이 믿을 만한 사립검사소에 전화한다. 급한 검사 의뢰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인가요?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검체는 어떤 걸로? 혈액과 모발입니다. 결과는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한 한 빨리요. 그럼 3일 후면 나옵니다. 성민이 검사소에 2개의 검체를 보낸다. 하나는 미숙의 혈액이 묻은 거지. 하나는 자신의 모발이다. 3일 동안 성민은 초조하게 기다린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다. 미숙을 볼 때마다 마음이 뛴다. 정말 딸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성민이 고개를 젓는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김 실장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한편 미숙도 며칠 전 성민과의 만남이 신경 쓰인다. 왜 회장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까? 미숙이 동료 순자에게 말한다. 무슨 질문? 생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냐? 글쎄요.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미숙이 생각해 본다. 표정이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간절해? 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웃는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회장님이 좋은 사람이니까 직원들한테 관심 갖는 거겠지.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찜찜하다. 그날 밤 미숙이 또 피아노를 친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작은 소리로 또 연주하고 있군. 성민이 12층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은진이라면, 정말 은진이라면, 성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이번에는 조용히 지켜본다. 미숙의 연주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다. 손목의 각도, 손가락의 움직임, 몸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아내 혜진을 닮았다. 혜진이 스타일 그대로야. 성민이 확신한다. 연주가 끝나자 성민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친다. 미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선다. 회장님, 죄송해요. 또, 성민이 손을 들어막는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좋아요. 이 피아노가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니까 미숙이 안도한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죠. 성민이 피아노 옆에 선다. 혹시 다른 곡도 칠 수 있나요? 몇 곡 정도는요. 어떤 곡들이요? 미숙이 생각해 본다. 월광 소나타 1악장,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캐논 변주곡도 조금. 성민이 놀란다. 캐논 변주곡을? 네.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성민의 마음이 뛴다. 은진이 좋아했던 곡 중 하나였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미숙이 망설인다. 좀 어려운 곡인데. 괜찮아요. 미숙이 다시 피아노에 앉는다. 캐논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성민이 그 연주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한다. 24년 전 어린 은진이 이 곡을 연습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 은진아. 이렇게? 그래, 잘했어.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숙의 연주가 끝나자 성민이 박수를 친다.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언제부터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6살 때부터요. 보육원에 가자마자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민이 가슴이 뛴다. 첫 레슨이 언제였죠? 미숙이 생각해 본다.
2000년 6월쯤이었을 거예요. 2000년 5월에 은진이 실종되고 6월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시기가 일치한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기분이요?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말이에요. 미숙이 회상한다. 신기했어요. 처음인데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익숙한 느낌? 네. 마치 전에도 쳐본 것 같은. 성민이 더욱 확신한다. 그런 느낌이 들만했죠. 네. 성민이 실수한다. 아, 아니에요. 그냥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미숙이 고개를 갸웃한다. 회장님은 피아노 치세요? 옛날에 조금. 어떤 곡을 치셨어요? 성민이 망설인다. 주로 아이들 곡들. 아이들 곡이요? 잃어버린 딸과 함께. 그럼 이 피아노가 네, 그 아이를 위해 만든 거였어요. 미숙이 피아노를 다시 바라본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였군요. 24년 전 일이에요. 미숙이 계산해 본다. 24년 전이면 2000년? 네. 미숙이 놀란다. 그럼 저와 같은 해? 그렇네요.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흐른다. 성민이 먼저 말을 꺼낸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2000년 5월에요? 네. 미숙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전혀요? 네. 보육원에 온 것만 기억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데려다 줬다고는 하는데. 누가요? 모르는 아주머니래요. 이름도 안 남기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의 마음이 복잡하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고마운 분이에요. 덕분에 보육원에서 잘 자랄 수 있었거든요. 성민이 미숙을 바라본다.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았거든요. 성민의 가슴이 아프다.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 있었다는 느낌만. 어떤 느낌이었어요? 미숙이 눈을 감고 생각한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누가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성민이 눈물을 참는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세요? 가끔요, 특히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칠 때요? 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미숙 씨. 네. 성민이 말하려다가 멈춘다. 아직 DNA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 아니에요. 시간이 늦었네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미숙이 나간 후 성민이 혼자 피아노 앞에 앉는다. 은진아, 정말 너니? 그가 피아노를 친다. 24년 만에 치는 피아노다. 어색하지만 옛날의 감각이 돌아온다. 은진에게 가르쳐 주던 그 곡을 연주한다. 로비에 슬프고 그리운 선율이 흐른다. 이튿날 성민이 미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김 실장, 이미숙 씨가 일하는 모습 어때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민의 마음이 아프다. 은진이가 맞다면 홀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날 오후 검사소에서 전화가 온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뛴다. 어떤가요? 99.99% 확률로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성민이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는다. 은진이 정말 은진이구나.
그는 24년 만에 딸을 찾았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든다. 어떻게 말하지? 받아들일까? 성민이 하루 종일 고민한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로비로 내려간다. 미숙이 또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다. 성민이 들어본 적 없는 곡이다. 새로운 곡이네요. 미숙이 돌아본다. 네, 제가 만든 곡이에요. 직접 작곡을? 네, 간단한 거지만요. 성민이 놀란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제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미숙이 잠시 망설인다.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 성민의 가슴이 뛴다. 누구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그리운지. 성민이 다가간다. 미숙 씨,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성민이 깊게 숨을 쉰다. 당신이 제 딸인 것 같아요. 미숙이 놀라서 벌떡 일어선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숙 씨 아니. 박은진. 당신의 진짜 이름은 박은진입니다. 미숙이 뒤로 물러선다. 말도 안 돼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확률로 부녀 관계입니다. DNA 검사를 언제요? 성민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며칠 전에 몰래 했어요. 몰래요? 의무실에서 치료받을 때. 미숙이 화가 난다. 어떻게 그런 일을 몰래 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이요? 뭘 확인해요? 성민이 간절하게 말한다. 당신이 24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라는 걸요. 미숙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숙이에요. 은진아. 은진이 아니라고요. 미숙이 소리친다. 주변에서 경비원이 달려온다. 무슨 일입니까? 성민이 손을 든다. 괜찮아요. 경비원이 물러간다. 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민이 다가가려 하지만 미숙이 물러선다. 24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서야 찾으셨어요? 찾고 있었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24년이나 걸릴 리가 없어요. 성민이 할 말이 없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미숙이 도망치려 한다. 은진아. 성민이 부르지만 미숙은 이미 나가고 있다. 성민이 그 자리에 혼자 남는다. 어떻게 하지? 다음 날 미숙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 성민이 걱정하며 인사팀에 문의한다. 이미숙 씨가 왜 안 나왔나요? 갑자기 휴가를 내셨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성민이 미숙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다. 이틀째, 3일째도 마찬가지다. 성민이 미숙의 집 주소를 알아낸다. 작은 원룸 아파트다. 성민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미숙 씨, 안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전자 피아노로 연주하는 소리다. 성민이 귀를 기울인다. 슬픈 선율이다. 며칠 전 미숙이 만들었다던 그 곡이다. 은진아 아빠 마음을 알아줘. 성민이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간다. 은진에게.
아빠가 너를 늦게 찾은 건 맞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 피아노도 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놓아둔 거다. 화나고 원망스러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아빠 얘기도 한 번만 들어줘. 사랑한다. 우리 은진이. 다음 날 저녁 미숙이 백화점에 나타난다. 야간 시간이라 아무도 없다. 그녀가 1층 로비의 피아노 앞에 선다. 정말 저를 위해 만든 건가? 미숙이 피아노를 만져본다. 상판의 글씨를 다시 자세히 본다. For my beloved daughter EUNJIN. 은진. 제 이름이 정말 은진이었나? 그녀가 벤치에 앉아서 피아노를 친다. 이번에는 더욱 감정을 담아서 연주한다. 24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담긴 연주다. 성민이 12층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온다. 로비에 도착하자 미숙이 연주를 마치고 있다. 은진아. 미숙이 돌아본다. 눈이 빨갛다. 정말 회장님이 제 아빠라고요? 성민이 다가간다. 그럼 어떻게 확신하세요? 성민이 앉는다. 모든 게 일치해. 나이, 생일, 실종된 날짜. 그것만으로는 연주하는 방식까지 내 엄마와 똑같아. 미숙이 놀란다. 엄마요? 조혜진 내 엄마 이름이야. 조혜진. 갑자기 미숙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오른다. 엄마. 어린 자신이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다. 기억나니? 성민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해도 돼. 미숙이 고개를 감싼다. 머리가 아파요. 무리하지 마. 그때 미숙이 성민을 바라본다.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이라면. 응? 왜 24년 동안 찾지 못하셨어요? 성민이 괴로워한다. 그날 백화점 화재 사건 때 너를 잃어버렸어. 화재 사건? 2000년 5월 15일. 내 6번째 생일날이었어. 미숙이 놀란다. 제 생일날에요? 그래, 생일 선물을 사러 갔었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민이 그날을 회상한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그래서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먼저 대피하려고 했는데. 성민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람들에게 밀려서 손을 놓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찾아보니 너는 어디에도 없었어. 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절대 아니야. 아빠가 너를 버릴 리가 없어. 성민이 간절히 말한다. 정말 찾으셨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서, 병원, 보육원.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런데 왜 못 찾으셨어요? 아마도 이름이 바뀌어서 그랬나 봐. 박은진이 아니라 이미숙으로. 미숙이 이해한다. 그래서 못 찾으신 거구나. 그래. 20년 넘게 박은진이라는 이름으로만 찾았어. 성민이 미숙의 손을 잡는다. 은진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미숙이 한참 생각한다. 전전 아직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 24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성민이 이해한다. 천천히 하자. 급하게 굴지 않을게.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이 맞아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DNA 검사 결과도 있고 모든 증거가 그렇게 말해. 미숙이 성민을 바라본다. 그럼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성민이 무너진다. 은진아, 이번에는 미숙이 성민을 안는다. 24년 만에 재회였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이 한참 울고 나서 성민이 말한다. 집에 가자. 내 방이 그대로 있어. 제 방이 있어요? 응, 24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뒀어. 미숙이 놀란다. 정말요? 그럼 가서 보자. 성민의 집, 은진의 방. 24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이다. 미숙이 방에 들어서자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이 침대, 이 책상. 기억나? 조금 아주 희미하게. 미숙이 한쪽 벽에 놓인 작은 피아노를 본다. 이것도 제 거였어요? 응, 내가 4살 때 사준 거야. 미숙이 그 피아노를 쳐본다. 여전히 소리가 난다. 신기해요. 낯선데 낯설지 않은 이 느낌. 성민이 서랍에서 앨범을 꺼낸다. 내 어릴 때 사진들이야. 미숙이 앨범을 본다. 0살부터 6살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이게 저예요? 그럼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가 우리의 전부였어. 미숙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춘다. 엄마와 함께 피아노를 치는 사진이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엄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돌아가셨어요? 응, 너를 너무 그리워했단다. 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성민이 미숙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도 너를 만나고 싶어 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갔어. 미숙이 더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를 못 만나네요. 그래도 엄마는 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었어. 성민이 다른 앨범을 꺼낸다. 엄마 사진들도 있어. 미숙이 엄마의 사진들을 본다. 정말 예쁘시네요.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래요? 특히 웃을 때 미숙이 거울을 본다. 엄마의 얼굴과 비교해 본다.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닮았어. 성격도. 성격도요? 응, 엄마도 조용하고 차분했어. 그리고 음악을 사랑했지. 미숙이 관심을 보인다. 엄마도 피아노를 치셨어요? 프로 피아니스트였어. 미숙이 놀란다. 정말요? 그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 그럼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엄마 유전자야. 미숙이 뿌듯해한다. 성민이 비디오 테이프를 꺼낸다. 엄마가 너한테 피아노 가르쳐주는 영상도 있어. 정말요?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성민이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서 연결한다. 화면에 24년 전의 영상이 재생된다. 6살의 은진이 엄마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은진아, 이렇게 쳐봐. 조금 더 부드럽게. 네, 엄마. 그래, 그렇게. 각 사이에 조금씩 쉬어가면서 화면 속에 은진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연주한다. 미숙이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저 정말 어렸네요.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작은 별 변주곡이요? 맞아. 미숙이 화면을 뚫어져라 본다. 엄마 목소리. 정말 따뜻하시네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한테도 화 안 내셨어요? 한 번도. 내가 장난쳐도 그냥 웃으셨어.
미숙이 더욱 그리워한다.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성민이 창문을 바라본다. 혜진아, 우리 딸 찾았어. 미숙도 하늘을 바라본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미숙이 자신의 원래 방에서 잔다. 24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의 첫날 밤이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났다. 정말 꿈이 아닐까? 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본다. 모든 것이 24년 전 그대로다. 인형들, 책들, 작은 피아노까지. 아빠가 정말 24년 동안 이 방을 보관하셨구나. 그녀가 서랍을 열어본다. 어린 시절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다. 이 원피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미숙이 그 원피스를 꺼내서 본다. 갑자기 기억이 떠오른다. 엄마가 준비한 이 원피스와 어린 은진이 입고 싶어 했던 다른 원피스를 놓고 엄마와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은진이 선택한 다른 원피스를 입고 엄마 아빠와 함께 백화점에 갔던 기억이다. 그날 그날이었구나. 2000년 5월 15일. 자신의 6번째 생일. 그리고 가족과의 마지막 날. 미숙이 그 원피스를 가슴에 안는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 미숙을 깨운다. 은진아, 일어났어? 네, 아빠. 어젯밤에 잘 잤어? 네, 그런데 많은 기억이 돌아왔어요. 성민이 기뻐한다. 정말? 어떤 기억들?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들. 특히 마지막 날 기억이. 마지막 날? 백화점에 갔던 날 말이에요. 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날 일을 기억해? 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일 선물 뭐 사줄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기억하는구나. 네, 그때 전 피아노 곡집을 사달라고 했어요. 맞아. 새로운 곡을 배우고 싶다고 했지. 미숙이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린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고, 그래, 화재 경보였어.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을 놓쳤어요. 미숙이 그때의 공포를 떠올린다.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서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누가 너를 데려갔지? 잘 기억 안 나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분이 너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성민이 미숙의 손을 잡는다. 은진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았거든요. 그럼에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요. 그래도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미숙이 쓴웃음을 짓는다. 가끔 정말 외로웠어요. 성민의 가슴이 아프다. 미안해. 아빠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도 저를 찾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24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정말요? 그럼 밤마다 내 꿈을 꿨어. 미숙이 놀란다. 저도 가끔 꿈을 꿨어요. 어떤 꿈? 누군가 저를 찾는 꿈이요. 성민이 감동한다. 그게 아빠였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아빠가 너를 찾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이 따뜻하게 포옹한다. 며칠 후 미숙이 회사에 복귀한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이 알려진 것이다. 동료들이 어색해한다.
미수가,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순자가 어색하게 말한다. 그냥 미숙이라고 불러요. 저는 여전히 이미숙이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딸인데, 그건 그거고 일은 일이에요. 미숙이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든다. 계속 청소 일할 거야? 네, 이 일이 좋아요. 다른 직원이 말한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 회장님 딸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니. 맞아, 드라마 같은 일이야. 미숙이 웃는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미숙이 1층 로비에서 피아노를 친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아름답게 연주한다. 성민이 내려와서 딸의 연주를 듣는다. 은진아, 실력이 많이 늘었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미숙이 새로운 곡을 연주한다. 이 곡 처음 듣는데? 제가 만든 곡이에요. 24년간의 이별과 재회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 선율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그리움, 슬픔, 기쁨, 희망.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친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야. 고마워요, 아빠. 내 엄마가 들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도 작곡을 했거든. 미숙이 놀란다. 엄마도 작곡을 하셨어요? 응. 너를 위한 자장가도 만드셨어. 들어볼 수 있어요? 성민이 피아노에 앉는다. 24년 만에 치는 피아노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다. 아내가 딸을 위해 만든 자장가가 흘러나온다. 미숙이 그 선율을 들으며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린다. 이 곡 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누군가 저한테 불러주는 꿈을. 그게 엄마였을 거야. 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엄마. 성민이 연주를 마치고 딸을 안는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아빠. 그날 밤 성민과 미숙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24년 만에 가족 식사다. 은진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사 일을 배워볼 생각은 없어? 미숙이 생각해 본다. 글쎄요. 전 그냥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성민이 딸을 바라본다. 24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가족이 있다는 게 신기하겠지. 네, 정말 꿈 같아요. 아빠도 그래. 아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민이 씁쓸하게 웃는다.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어. 외롭지 않으셨어요? 많이 외로웠지. 하지만 너를 찾는다는 희망이 있었어.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포기할 수 없었어. 내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으니까. 미숙이 감동한다. 고마워요, 아빠. 뭐가 고마워? 저를 잊지 않아서요. 잊을 수 있겠어? 너와 네 엄마가 아빠의 전부인데. 두 사람이 따뜻하게 웃는다. 한 달 후 백화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회장님과 딸의 재회 기념 콘서트다. 미숙이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성민이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 이 피아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듣는다. 24년간 잃어버렸던 제 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제 딸 박은진이 여러분께 특별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숙이 일어서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박은진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서 청소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아노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숙이 피아노를 바라본다. 오늘 연주할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잃어버린 선율을 찾아서입니다. 24년간의 이별과 재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미숙이 연주를 시작한다. 첫 부분은 어둡고 슬픈 선율로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다. 중간 부분은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밝은 선율로 나타낸다. 마지막 부분은 재회의 기쁨을 환상적인 화음으로 표현한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친다. 성민이 무대로 올라와서 딸을 안는다. 정말 자랑스럽다, 은진아. 고마워요, 아빠.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진이. 24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잃어버린 선율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